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장과는 정반대에 있는 한 책을 갖고 오셨죠. 어떤 책입니까?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님의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교사 때 학생들한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저희 반 구푸는 하면 된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 속담을 찾아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낀다.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신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가장 핵심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력 신드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환상이라고 단언하셨거든요. 노력은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력이 아니다. 심지어는 절대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죠. 이 책을 보면 노력은 재능과 환경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재능과 환경이 더 중요하고, 또 되게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노력 자체도 타고난 재능, 성실성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성도, 그러니까 노력을 재능의 일부로 본 거죠. 네. 타고난 재능의 일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근거로 다른 책들에서 말했던 노력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아웃라이어라는 책, 말콤 글래드월이 저술한 책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에서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선천적인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를 또 들고 있어요. 막 음치인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노래 연습한다고 해서 과연 가수가 될 수 있느냐? 과연 이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 있죠. 저희가 영재교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 책 어떤 책입니까? 미군의 육군 사관 생도를 대상으로 이 열정적 끈기에 대한 이런 척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결국은 끈질긴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들어서 이제 비판하고 있거든요. 열정과 끈기, 즉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 분야에서 노력은 성공에 기여하는 바가 4%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음악이나 스포츠는 20% 내외의 이런 노력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꾸로 이 학업에서는 4%밖에 안 된다.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내향적 성격이 싫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MBTI의 I가 E로 바뀔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은 극복이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다른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 노력이 큰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이 선천적인 이런 성향이나 재능 안에 이미 숨겨져 있던 잠재된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 뭐 재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향 자체가 저희 재능 속에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도를 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실패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성공해도 요요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날씬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날씬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저자의 말에 이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한 것 중에 노력은 타고난 자질과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셨지만 이 속에는 교육적으로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 무용론이 아니라 교육에 어떠한 시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 그 개인 학생의 노력이 부족했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혼을 냈다라면 이제는 그 학생이 왜 못했을까?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 학생의 뭐 이런 재능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 쌤이 이제 천상 교육자인 게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환경, 사회 환경, 경제적 배경,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김영훈 교수님조차도 혼돈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대선생 강점혁명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이 동물들 예를 들면서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다르고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꿈과 끼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재능. 그걸 재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협력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싫어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한테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위해서 넌 노력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고 그리고 글로써 행복해지는 우리 학생한테는 그 분야에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인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결대로 교육도 이것과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대로 교육이 뭐죠? 근데 학생들마다 이제 이런 적성이나 이런 능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진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그 결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수학, 특히 수학 분야,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수학을 좋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수학을 잘하게 될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그 친구의, 물론 수학적인 기초, 기본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일까? 어떠한 분야에 그 친구가 재능이 있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할 때 열정을 다할까? 그런 것들 찾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과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곳에 귀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는 해요. 김용훈 교수님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과 환경이라고 했지만 저는 성공하는 것보다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는 그 친구의 그 친구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교육 환경,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되게 능력주의 사회다. 그리고 능력에 신봉시하면서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 개인의 탓에 대한 차별이나 학벌주의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20대 뭐 자살률이 1이다 이러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건 너의 노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공 역시도 그 사람의 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재능이 함께 어우러진 거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함께 그 성공을 나눠야 되고 또 실패한 사람도 그 사람이 또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노력에 대한 이렇게 뭐 평균의 함정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에 대해서 과연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대 선생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저희 이제
교사로서, 장학사로서 저를 한번 반성하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형식화되고 고정화된 그 관념을 깨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지망하는 이제 직업 순위를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율배반적이게도 부모님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 흔히 말하는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군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동경하고 되고 싶어하는 직업군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항상 그 두 가지 입장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명확히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 결정의 주체는 우리 학생이 되게 하자.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과가 선호되니까 이과를 가야 돼. 이과가 가야지 취업이 되니까 나는 취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본인의 직장을 구하고 굉장히 후회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성공이라고 얘기했던 직업군들에서 후회와 나는 이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갖고 이쪽에 가면 이렇게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또 바뀌고 있어. 나는 그래서 너무 후회돼. 이거는 너무 비극이라는 거죠.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라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사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서 말 못한 내용을 저희 혜성쌤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은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다 같이 달릴 때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지금 재밌게 하는 그런 나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의 관점을 좀 다르게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한 지향적 목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상태적인 목표,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할 거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만족과 어떤 보람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본인의 직업상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김영훈 교수님께도 저희가 여쭙고 싶어요. 김영훈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희는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기 저하의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어떤 고정된 틀이 있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그 틀을 깨는 신선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통념적인 성과주의나 능력주의 혹은 노력의 중요성을 틀을 깨트리는 기회도 됐지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이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미래의 가치를 두고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뭘까, 그리고 내가 삶의 태도는 뭘까라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 선생님한테 미래에는 어떤 사회입니까 질문하고 제 생각을 이제 말 안 해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대 선생님이 이제 또 콘텐츠 주제로 이제 떠올리고 있지만, 미래의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떤 과거의 직업은 한 번의 성공,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 거기서 0.01점짜리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수나 평가를 받았다면 그 직업에서 안정된 위치를 평생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앞으로는 불확실성 시대, 변화의 시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추구되는 미래 사회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갓생, 미라클 모닝, 그리고 많은 성공학 책들이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들한데 이런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 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돌아봐야 된다.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각광받던 성공이 과연 내가 원하는 진짜 성공이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진짜 성공이냐. 그래서 노력의 배신을 시작해서 성공의 의미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